단순히 매매가액 총액만 적어놓고 거래를 하다 보면 나중에 부가세를 뭐 별도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가 정한 당초 매매가액에 그게 포함된 거로 볼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소한 다툼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겸용주택, 이제 상가주택이라고도 하죠. 상가주택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이제 5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제 당연히 알고 계실 만한 가장 큰 개정사항이었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각각 과세가 됩니다. 주택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되고 상가는 상가로 봐서 일반과세, 이렇게 세금이 각각 매겨지는 거죠. 즉 세금이 많아지는 쪽으로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이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전체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적용을 해줬고요. 그러나 이제는 장기보유공제도 상가에 대해서는 최대 30%,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80% 이렇게 각각 적용되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반대로 이제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래 알고 계신 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원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절세가 일어날 포인트들이 많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주택과 상가 안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해서 계산하고, 그게 없으면 기준시가로 안분해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과정에서도 충분히 절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범위는 우리가 구분기재한 가액하고 세법에 따라서 안분 계산한 가액하고 차이가 30% 이내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가나 주택 부분은 매도 매수인 간의 협의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하는 거니까 협의대로 적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양도가액이 30억인데 주택가 그 부수토지는 20억으로 하고 상가와 상가 부수토지는 10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액 계산할 때만큼은 세법에 따라 안분 계산한 가액에서 당신들이 구분기재한 가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30% 범위 내에서 세액이 가장 적게 산출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는 겸용주택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그 여부를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가구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 옥탑이나 뭐 불법 증축, 그리고 이제 불법 용도 변경 등의 행위로 인해서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가 돼서 세금을 추징당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가구 주택은 위와 같은 요건이 이제 전부 다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에서 하나라도 벗어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비과세로 신고한 거는 추징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오래전에 뭐 80년대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있으니까 굉장히 공부상과 실질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을 따지는 과세 행정상 이 공부상 내용만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데, 계약이 현재 겸용주택인데 대출 등의 어떤 매수인 사정에 의해서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점은 겸용주택 매매계약서상에 그 특약사항을 적으실 때 잔금일 전에 이제 용도 변경을 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재하시라는 겁니다. 요새는 대부분 중개사님들이 이 부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가 주택보다 큰 경우로서 이제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주택 면적이 더 크게끔 만들면 비과세가 되겠는데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용도 변경을 하시고 나면 그 부분은 변경일로부터 비과세 요건을 다시 갖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를 좀 요하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상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겸용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지만 상가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10%를 거래 징수하셔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괄양수도의 개념이 나오는데, 매수인이 상가주택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라면 부가세 거래 징수 없이 거래가 가능하나,
매수인이 뭐 철거 목적이라든지 자가 사용 등의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부가세를 거래 징수하셔야 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사전에 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제 2022년부터는 매수인이 이제 철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이제 건물 가치를 0으로 기재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거래 징수 의무가 없는 거니까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단순히 매매가액 총액만 적어놓고 거래를 하다 보면 나중에 부가세를 뭐 별도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가 정한 당초 매매가액에 그게 포함된 거로 볼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소한 다툼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매매계약서상의 포괄양수도 여부하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한다라는 조항을 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우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겸용주택을 양도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쟁점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크하셔서 상담을 미리 받으시고 계약서를 쓰시면 이제 놓치는 부분이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